저희는 영풍재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입니다. 전국에 한 60여 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으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단체분들을 대표자 성함은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단체를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풍재련소 병화군 대책위원회에 오셨습니다. 안동 환경운동연합 오셨습니다. 안동 낙동강 환경보존에 오셨습니다.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가위원회에 오셨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 오셨습니다. 영남자연생태보존에 오셨습니다. 부산 환경운동연합 오셨습니다. 부산 환경회의 오셨고요. 낙동강 하구기수생태보건협의회 오셨습니다. 낙동강 부산 네트워크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사무처로 녹색연합과 전국 환경운동연합 함께 하셨습니다. 정교조 경북지부장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단체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먼 길 오시고 절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단체 여러분, 대표자 여러분 함께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정비하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온 의도를 구호를 먼저 한번 외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켓을 들었으니까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낙동강 위협 영남 주민들도 안전한 수돗물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네,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체 순서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유 발언 하실 분들이 순서가 좀 많습니다. 6분께서 자유 발언을 해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지금 현재 낙동강 최상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풍 석포재련소와 관련된 퍼포먼스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마지막으로 저희도 낙동강 영풍재련소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서한을 인수위에 전달하는 걸로 해서 오늘 기자회견 순서에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모든 식순을 그냥 생략하고 바로 자유 발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대표님께서 영풍 석포재련소 도대체 어떤 공정인가에 대해서 먼저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김수동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안동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이렇게 출발을 할 때는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오니까 비는 그치고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불어줍니다. 저희들이 오늘 석포재련소, 영풍 석포재련소 폐쇄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게 된 연유는 석포재련소는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오지에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70년 일본의 동방아연 기술력으로 해서 여기에 석포에 태백에 연화강산이 있었기 때문에 아연강산이 있었기 때문에 석포재련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석포재련소를 만들 당시에는 환경법이나 주민건강, 생명안전 이러한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경제성장만을 위해서 경제개발만을 위해서 재련소를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에 보니까 석포재련소에서 나오는 카드뮴은 낙동강 상류 안동댐을 카드뮴으로 오염을 시키고 그리고 주변에서 석포재련소에서 나오는 앙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은 주변의 산림을 한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산성비가 되어서 나무를 고사를 시켰습니다. 2018년 정부에서 최초로 50년 만에 최초로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환경관리협의라는 걸 만들어서 주변 환경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5년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의 90% 정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석포재련소는 올해 연말에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련소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은 재련소 하류에서 나오는 중금속 그리고 재련소 주변의 산림 훼손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재련소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인수위의 차기 대통령이 될 윤석열 당선인에게 우리의 요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답니다. 저희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이렇게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자 왔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영남인들은 청와대가 아니라 낙동강 유역 1,300만 명 국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서 너들은 이 순간에도 낙동강은 지금 중금속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풍 석포 재련소로 인한 피해가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주민이시면서 영풍 석포 재련소 대책위 봉화군 대책위 부회장을 맡고 계신 신기선 대표님께서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봉화에서 온 신기서입니다. 저는 심심산골 경북 봉화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참 한심스럽군요. 조금 전에도 펀드 관계, 동관계 때문에 이야기할 때는 많은 기자분들이 카메라를 들고 취재를 하셨는데 이거 봐 보십시오. 생명을 담보로 하고 생명을 위험을 느끼는 우리들이 아우성치는 소리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온 국민이 죽어서 쓰러지는 그날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설 것입니까? 지금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 정부 너무 한심합니다. 연풍재련소 지하에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지하수가 33만 배, 그것도 공장수 기준입니다. 음용수 사람이 먹는 물 기준으로 하면 그 몇 천 배가 더 하겠죠. 이런 상황을 대한민국에서 이제까지 방치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1972년 카나다와 미국에서는 벌써 100년 전에 이 재련소의 아황산 가스로 인한 피해를 100년 전에 해결했는데 우리나라는 어찌하여 100년 이후 지금 이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는 이 엄중한 사실이 너무나 서글픕니다.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평소에 우리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는데 오늘 너무 추워서 눈물이 바람에다 말라버렸나 봅니다. 저희는 그만큼 절절하고 저희 주민들의 심정은 정말 머리 위에 지금도 영풍재련소 앞에는 항산 탱크 5,000톤짜리가 3개, 7,000톤짜리가 2개, 그뿐입니까? 깎아지를 절벽 위에 8,000평 규모의 침전 저류조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하라산을 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풍재련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부자상 낙동강 네트워크 부산 공동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 350만 시민들은 지금도 95%의 표류수를 직접 취수해서 식수로 쓰고 있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래로부터 지금도 구포가 본래 바닷물이 들어오는 데인데 구포 사람들 살아있는 분들이 1세대들이 예전에 그 물 바로 떠서 먹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흐르는 강물을 직접 떠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게 50년 만에 완전히 무너지고 정말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물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배급돼야 되고 잘 관리돼야 되고 잘 취급돼야 됩니다. 이 석포 재련소 사태는 정말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 국민들 아직 잘 모릅니다. 또 여기에서도 잘 모르고. 어쨌든 이 문제가 이 시대와 결코 화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경제성장이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한국의 경제성장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억압적이고 얼마나 더럽게 되어 왔던가를 석포제련소 사태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1300만이 먹는 식수에 돈벌이 할 거라고 50년간 독극물을 뿌리면서 돈을 걸고 모았는데 그게 경제성장입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석포제련소 문제는 우리 사회의 뭐 5대 부자, 10대 부자라고 정치인들이 떠벌리지만은 실제 우리 사회는 그동안에 30년 동안 엄청난 불평등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석포제련소 자체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이끄는 그런 회사 기업입니다. 아니 일반 시민들은 담배 꽁초 버리지 마라, 침 뱉지 마라, 껌 버리지 마라 이런 정도로 주장을 하면서 독극물을 하루에 가동염 22톤이라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아낄 수 있는 독극물입니다. 이런 걸 뿌리면서 돈벌이를 해왔으니까 불평등 사회가 되는 건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환경정책의 이 석포제련소 사태는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부의 환경정책이라는 것들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헌법에 보장된 환경들을 지키는 게 본래 임무 아닙니까? 그러나 석포제련소 사태는 환경부 공무원들 환경정책이 그들을 오히려 재벌을 비호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내팽개쳤던 사례가 적나라한 사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 이 입만 열면 영풍은 세계적인 환경기업이라고 합니다. 실상들을 알게 되면 세계적인 환경 파괴 기업이라는 게 알려질 겁니다. 엄청난 국제적인 기업입니다. 이 영풍 자체가 국내 재벌뿐만 아니라 엄청난 비철금속 부분의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국제적으로도 알려야 됩니다. 국제적 불매운동을 조직해야 되고 국제적으로 환경 범죄 기업이다 하는 것들을 알리는 것들이 우리의 길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게 앞으로 이게 문제가 뭐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전에 앞에 김수동 대표님 이야기할 때 그 종합평가에서 이루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되는 사태인데 기업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 유역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부산에서 태백 꼭대기까지 이 서울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알려서 국민들이 제대로 얼마나 악덕 기업이고 폐륜의 기업인지 알려서 1300리 낙동강을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낙동강 상류의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절실하고 간절합니다. 지금 잠시 진행 중에 인수위 관계자분께서 오셔서 저희가 이거 끝나고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중간에 잠시 전달하고 나서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사진 좀 찍어 주시고요. 서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 대표님. 네. 신 대표님 나오셔요. 네. 나오시고, 네. 사진 찍을 정도로 좀 잘 해주시고, 대표님 하신 말씀 있으시면 따로 해주시고요. 예, 영풍 석포제련소가 여기에 들어온 지가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에 2천만 명의 시민들이 먹는 이 한강물, 팔당댐에서 나오는 물, 만약에 이 상류에 이런 석포제련소 같은 공장이 있었다라면은 하룬들 버텨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수도권 사람들은 국민이고 지방 사람들은 개돼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으니 이거는 정말로 공정과 상식적으로 해결을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구호하겠습니다. 영풍 석포제에서는 파괴 기업이 아니라 범죄 기업입니다.
낙동강 카지노 모험, 환경 파괴, 범죄 기업,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하라! 네, 잘 전달됐고 그 뜻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기대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카지눔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지금도 낙동강은 1급 발암 물질이 하루 22kg 추정입니다. 사실은 더 되지만 지금도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심정은, 그 속에서 생명하는 생명체들의 마음은 우리가 한 번쯤은 헤아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자상 대표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태규 회장님, 네, 낙동강을 가장 많이 강에 사시는 분이시고 예,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 낙동강 사랑환경보존의 이태규 회장님,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강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무방류 시스템을 강조하면서 비료는 중금속과 독극물이 함유된 배설물인 산업 폐기물을 낙동강에 보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달에 태풍이 불 때 얼마나 물질을 많이 보낸지 모릅니다. 생물체들이 이렇게 살아서 태동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중금속과 독극물이 함유된 배설물을 보냈기 때문에 낙동강에는 생물체들이 거짐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해평 습지에 두루미가 날아오지 않고 우픈 늪에 늦가을에 물고기가 죽어나가고, 그리고 바다 전복이 80%가 죽어나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람이 시게 불면은 중금속은 바다 밑에 깔아앉아 있다가 이렇게 태동을 합니다. 그때 어패류에 굉장히 해를 끼쳐버렸습니다. 지금 안동댐 그리고 낙동강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없어요.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이러한 낙동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 영남민들은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농작물을 짓고, 그리고 고기가 자라고 식수로 이용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영남민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생물체들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50여 년 동안 이렇게 환경부에서는 알면서도, 그리고 경북도에서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도리어 석포제련소를 옹호하고, 그리고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헌신자 취급을 합니다. 이제는 이런 작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모든 수치를 밝혀서 우리가 알 수 있으면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가드론 150배가 나오는 물고기를 먹어도 괜찮다는 이런 발표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상가치 개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수개월째 그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신 우리 정재영 회장님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대구 경북 촌놈 정재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언으로 우리 환경운동연합 늘 중앙에서 저희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사무처 김춘희 사무총장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연합 김충희입니다. 이따이따이는 아프다를 뜻하는 말로 일본 도마현 긴지강에서 발생한 공해병입니다. 저는 환경운동연합에 1995년 2월에 입사했습니다. 그때 제가 입사해서 환경운동가로 길을 닦았던 것들은 일본에서 발생한 이따이따이 병을 공부하면서 했습니다. 이는 산업화의 대표적인 공해병입니다. 1980년대 우리의 선배들이 이 땅에 환경운동의 싹을 틔우고 일군 한국의 환경운동도 온산 공해병 금연부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40년이 흐른 지금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시대에 1300만 식수인 낙동강에서 우리는 이따이따병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해병도 모자라서 낙동강 도로 인한 마이크로시스틴 독성 물질이 우리 국민의 밥상을 위협하는 기막힌 현실 또한 마주하고 있습니다. 공해병을 없애고 국민 밥상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대통령과 인수위에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역풍재련소를 폐쇄하고 폐선지를 복구하고 낙동강 녹조 독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적으로 나서줄 것을요. 국민 생명의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를 외면하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바로 퍼포먼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동안에 저희가 또 한번 구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주민들도 안전한 수돗물 먹고 싶다. 영풍은 낙동강에서 이제 그만 떠나라! 잠깐 퍼포먼스 준비를 하겠습니다. 공장 이쪽으로 와주세요. 그리고 카메라 조금만 뒤로 가주세요. 한 이유는 바로 영풍 석포재련소 바로 5km 위에까지가 열목어가 사는 백천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영풍재련소에 중금속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영풍재련소 앞에 낙동강의 열목어가 아마 지금도 헤엄치고 다닐 거라는 것 때문에 이 열목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빨간 선좀 있다. 그러니까 사람 등료하시기로 하시고. 대표님 나오세요. 시민분들은 저쪽으로 대기하고 계시면 돼요. 여기에서 대기해 주시면 돼요. 여기 누가 한 분 더 잡아주세요. 여기도 잡아주세요. 이쪽으로. 그리고 재련소 물리치기로 하셨던 시민 4분.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럼 퍼포먼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로부터 태백에서 부산까지 낙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있고 맑은 강물이 흘러 열목어도 살고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해왔습니다. 이런 낙동강 최상류 봉화에 1970년 영풍 석포재련소가 생겼고 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풍 석포재련소 앞으로 가야 돼요. 검은천 깔아주세요. 검은천. 네. 마이크로 하세요. 마이크로. 조금씩 깔아주세요.
카드뮴과 비소, 납, 아연 등의 중금속이 하천으로 흘러들고 안동댐 붕어 내장에서 카드뮴이 기준치 16배가량 초과되어 검출되었습니다. 황산 테크롤이 전복 사고로 물고기 떼죽음 사고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90개가 넘는 굴뚝에서는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이 산성비가 되어 주변 소나무를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산성비 아황산가스 붙여주세요. 나무에 붙여주세요. 재련소 카메라 등지지 마시고 붙여주세요. 대전선님 앞으로 가세요. (2001년 8월) 재련소에서 일하다 카드뮴 중독된 최모 씨는 치료도 얼마 못 받고 가족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동자 두 분 쓰러져. 연 매출 1조 3천억의 재련소는 2014년부터만 해도 미불법 사례가 70여 건에 이르고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조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외칩니다. 이제 그만 영풍 재련소 낙동강에서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시민 네 분 재련소 밀어주세요.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재련소 떠나주세요. 대전선 문 닫아요. 네, 이상 퍼포먼스 마무리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국장님과 녹색연합 정기철 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공장 영풍 석포재련소의 폐쇄 혹은 이전 그리고 낙동강의 복원을 요구한다. 제20대 대통령 즉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낙동강역 영남 주민들도 안전한 수돗물을 먹고 싶다. 낙동강 수계 1,300만 명의 국민들이 식생활 용수 및 농업 용수로 사용하는 낙동강 최상류엔 영풍 석포재련소라는 아연 재련 공장이 있다. 1970년도부터 가동된 이 공장에서는 연간 40여만 톤의 아연계와 70여만 톤의 황산이 생산된다. 아연을 재련하면서 나오는 황산과 카드뮴은 공장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다시 낙동강으로 흘러들고 있다. 그리고 90여 개의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은 주변 산의 나무들을 고사시키고 산성비가 되어 다시 하천으로 흘러들어 낙동강을 카드뮴과 비소, 납, 아연 등의 중금속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오염시켜왔다. 영풍 석포재련소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 산골 오지에서 영풍공화국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온갖 법률 위반과 막대한 자금력으로 무소불위의 기업 운영을 해왔다. 2014년 제3공장을 불법으로 건축하여 14억 600만 원의 이행 강제금 납부만으로 공장을 합법화하였으며 2018년에는 정수되지 않은 70여 톤의 폐수의 불법 배출과 폐수 배출 시설의 부정적 운영으로 2021년 조업정지 11일을 집행당했으며 그에 또다시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행정 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중에 있다. 2021년도에는 환경범죄단속법을 위반하여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받기도 했다. 제3공장은 슬러그 재처리 공장으로 매일 500톤의 석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폐밭돌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훨씬 더 많은 석탄을 사용하게 되어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사업을 하게 된다. 한때는 경제 개발이 최우선 되기도 했지만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 파괴와 낙동강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 제3 공장의 이산화탄소 대량 발생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영풍 석포 대련소는 1998년 연화강산의 폐광으로 국내에서는 더 이상 원광석을 구할 수 없어 외국 15개국에서 동해안을 통하여 원광석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제련소 1, 2 공장은 오염의 한계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무방류 시스템이나 오염 지하수 유출 방지 공사로는 도저히 주변 환경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제련소가 위치한 곳은 1,300명이 살고 있는 낙동강의 최상류로서 최악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제 제련소는 낙동강에서 떠나야 한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협의회는 2018년 3월부터 5년째 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해왔다. 대부분의 조사가 완료된 결과는 낙동강의 상류의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오염과 주변 환경 파괴의 원인이 영풍 석포 제련소임을 속속히 밝혀지고 있다. 그러기에 영풍 석포 제련소의 폐쇄 혹은 이전과 낙동강의 복원이 낙동강 유역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길임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정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영풍 석포 제련소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생계 문제도 아울러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이제는 국민의 희생과 삶의 터전의 파괴의 대가로 특정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전 근대적인 사회에서 벗어나도록 정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를 낙동강 유역 1,300만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2022년 4월 13일 영풍 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